안녕하십니까, 오공 작가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 진료실에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찍었던 곳은 청력검사실에서 방음부스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고마우신 구독자님께서 귀 먹먹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귀 먹먹한 증상은 크게 귀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먼저 크게 네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웨이도 쪽에 뭔가 이물이 있든지 귀지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중이에 중이염이 있는 경우, 아니면 고막천공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한 가지는 뇌의 질환이 있는 경우, 뇌의 질환이라면 메니에르 질환이나 돌발성 난청같이 이런 신경이나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먹먹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중에 가장 많은 건데요. 우리 흔히 비행기 타거나 높은 산에 올라갈 때 귀 먹먹한 증상이 생기는데요. 이관 기능 장애 때문에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관은 우리가 고막에 공기를 넣는 곳인데요. 이 입구 자체가 비강에 위치해 있습니다. 코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코 질환이 있다면 이관 기능 장애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 중에서 먼저 이관 기능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개폐가 되는데요. 하품을 한다든지 음식을 씹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코에 이렇게 바람을 넣을 때 이관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중위에 있는 공기와 외부의 공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퀄라이징이 되기 때문에 기능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높은 비행기를 탄다고 생각해 볼 때 처음에는 기압이 같은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 비행기 고도가 높다 보면 비행기 쪽에서는 기압이 낮기 때문에 우리 중위 안에 있는 공기보다 비행기 속에 있는 공기가 기압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귀 먹먹하게 생기고요. 근데 하강을 할 때 생각해 보면 귀 안에 이퀄라이징이 되면 고막 안에 공기가 기압이 낮게 되고 대기 밑으로 지상으로 내려갈 때는 밖에 기압이 높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압력 때문에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심한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하면 기압성, 삼출성 중이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빙 할 때도 흔히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점점점 수심이 깊을수록 기압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압력이 되게 세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중위에는 우리 비행기 내려올 때와 비슷하게 내려갈수록 증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관 기능 때문에 많은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흔히 가장 많은 거는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코 점막이 붓게 되면 입구가 좁아지다 보면 귀가 먹먹해집니다. 가장 안 좋은 습관은 이렇게 훌쩍훌쩍 코를 빨아당기는 습관. 이렇게 빨아당기다 보면 우리가 음압이 걸려서 고막도 더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이관 기능이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관 기능이 안 좋을 때는 우리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한 번씩 발살바 코랑 입을 막고 바람을 부는 걸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껌을 좀 씹으라고 합니다. 껌을 씹다 보면 근육이 움직이면서 이관 기능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상용화된 것 중에 코풍선이 있는데요. 코로 한쪽 코를 막고 풍선을 부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관 기능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관 기능을 뚫어보고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직접 코 상태를 보고 혈관 수축제나 알레르기 약을 쓰거나 또는 비강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면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관 기능 장애는 이렇게 코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코 질환을 잘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외에 있는 귀지는 병원에 오면 바로 제거를 하면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삼출성 중이염이 대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 압력 때문에 삼출물이 차거나 아니면 화농성 중이염 이후에 삼출물이 차는 건데요. 보통은 한 3개월 안에 90%가 자연 소실되는데 6개월에서 1년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환기관 삽입술이라 그래서 튜브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밖에 있는 공기랑 안에 있는 공기가 뚫리면서
우리가 이관 기능이 유지가 되고, 이관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공기랑 안에 있는 중위에 있는 공기가 튜브를 통해서 통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막이 넓어지고 살충물들이 빠지게 됩니다. 기능을 다하고 나면 튜브가 나오기 때문에 흔히 이런 경우에 삼출물 튜브를 하고 나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출성 중염이 6개월, 1년 가는 경우에는 튜브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이들이나 어른들 중에 이관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코 질환이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보통 튜브를 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을 가면 다 분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귀만 보기 때문에 흔히 튜브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경우에는 아데노이드가 큰지 또는 비염이 있는지 코 질환이 있는지를 봐가지고 그 질환 자체를 치료하게 되면 재발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뇌의 부분인데요. 돌발성 난청이나 메니르가 있을 때 먹먹한 증상이 초기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명도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난청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난청이 생겼을 때는 초기 1주가 가장 중요한데요. 1주 안에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난청이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고착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멍멍한 증상을 우리 이관기능 장애로 생각해서 발살바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보고 안 되는 경우에는 꼭 병원에 방문해서 청력 검사라든지 고막 임피던스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귀먹먹한 증상이 일시적인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너무 장기화된다든지 고착화된다면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귀 내시경을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청력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귀먹먹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고마우신 구독자님께서 다른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제가 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오공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